자, 전 시간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하고 넓이에 대한 공식을 얘기했습니다. 자, 다시 복습만 해볼까? 복습만. 반지름 R, 중심각 세타. 저 세타는 호도법으로 나타난 라디안 값입니다. 이럴 때 호의 길이는 L이고 부채꼴의 넓이를 S라고 한다면,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뭐다? R 세타다.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이다. 둘째, 부채꼴의 넓이는 뭐다? 2분의 1 R 제곱 세타다. 2분의 1에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이다. 그런데 봤더니, 자, 이게 2분의 1 R 세타다 보니까 R 세타가 L이더라. 그래서 2분의 1 RL이다. 요거는 이제 거쳐가는 거고, 공식으로 외워야 될 것은 2분의 1 R제곱 세타를 외우든 또는 2분의 1 RL을 외우든, 뭐 둘 다 기억해야 돼.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알겠죠? 요게 부채꼴에 관한 얘기. 자, 그럼 이 부채꼴에 관한 공식을 적용하는 문제 볼까요? 248문제. 자, 반지름의 길이가 8이고 호의 길이가 2파인, 호의 길이가 2파인. 오케이, 대충 그리자.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가 8이래. 호의 길이가 2파인. 중심각의 크기와 넓이를 구하래. 일단 중심각부터 계산해볼까? 공식부터 쓰자. L은 R 세타. 근데 L은 알려줬어. 2파이. 반지름도 알려줬어. 8 세타. 오, 내가 구하려고 하는 세타는 8분의 2파이. 오케이, 4분의 파이. 됐지? 자, 이게 구해지면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인데, 굳이 세타를 몰라도 RL로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그지? 따라서 2분의 RL로 한번 가볼까? 자, 2분의 1 R이 얼마야? 8이고 L이 얼마야? 2파이니까 2파이 약분돼서 8파이가 정답.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됐지? 공식만 정확하게 외우고 있으면 아주 손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자, 2번 타자를 보면 중심각 크기가 1라디안이고 1라디안이고 넓이가 넓이가 1이네. 그러면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어. 일단 우선 넓이와 각을 줬어. 각이랑 넓이랑 관계는 요 공식을 쓰면 되겠다. 그지? 얘 알고 얘 알면 반지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오케이. 첫째, S는 넓이 2분의 1 R 제곱 세타 인데, S는 1이고 2분의 1에 R은 내가 모르지요. 세타 1이네. 오케이. 그럼 R 제곱은 얼마야? 2네. 그래서 R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인데 길이잖아. 길이가 루트가 나올 순 없지. 그래서 루트 2가 반지름이 되는 거야. 근데 L은 얼마니? L은 R 세타지, 그지? R 세타인데 좀 전에 R은 루트 2고 세타는 1 라디안이니까 루트 2요 라고 대답하면 되지. 할만하지?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그 밑에 중요한 건 250번이야. 사실 248번은 그저 공식만 알면 뭐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대로 공식으로 다 적용해서 풀리는 문제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 부채꼴의 넓이 공식을 아느냐,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 호의 길이를 공식으로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자, 반면에 250번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 넓이 공식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최대 넓이가 되도록 하는 세타를 구하라, 반지름 구하라 이런 어떤 부류의 질문, 최대 최소와 연관시켜서 물어보는 질문이니까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문제죠. 그리고 만약에 출제를 한다라고 하면 아까 호의 길이 구하라, 넓이 구하라 이건 좀 쉬우니까 이쪽이 조금 더 비중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잘 기억하자고. 둘레의 길이가 8인 부채꼴 중에서
둘레가 8인 부채꼴 중에서 넓이가 최대인 것. 넓이가 최대. 부채꼴의 반지름은 얼마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 우리가 이제 부채꼴을 만들다 보면 둘레라는 건 뭐야? 착각하면 안 돼. 호의 길이는 호의 길이고 둘레라는 것은 뺑 둘러서 만들어진 어떤 그 선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부채꼴이 만약에 이제 이런 부채꼴이 있었다고 쳐. 이런 부채꼴이 있었다고 쳐. 자, 이것들의 둘레가 만약에 다 더해서 8이라고 하면 내가 반지름을 좀 길게 하면 호의 길이가 짧아지겠지. 왜? 이걸 길게 늘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짧아질 수밖에 없잖아. 그지? 아니면 호의 길이를 좀 길게 늘리면 얘는 반지름이 좀 짧아질 거야. 하지만 어느 것 할 것 없이 이놈도 둘레가 아니라 둘레는 8이고 얘도 8이고 얘도 8을 유지한다라는 거야. 그때마다 생긴 모양새가 조금씩 달라졌잖아. 그지? 그럼 이때 넓이가 있을 것이고 이때 넓이가 있을 것이고 이때 넓이가 있을 텐데 넓이가 똑같지는 않다는 거야. 가장 클 때 최대 넓이 얼마냐? 그때 반지름 얼마냐? 여기서는 반지름만 구하면 되지만 우리는 최대 넓이까지 구할 수 있어. 답을 볼게. 어떤 놈이 최대냐? 뭐 느껴서 아 이거 같은데요 그럴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수식화시켜서 풀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 그럼 좋아. 너 반지름 일반적으로 R이라고 해. 그럼 이게 L 맞는데 문자를 또 하나 출연시켜 본들 피곤하게만 하지. 그치? 그런데 돌아서 8이니까 나머지는 8에서 2R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R 빼고 R 뺀 나머지 가지고 이거 부채꼴을 후에 만들 거 아니야? 8 빼기 2R. 얘도 마찬가지야. R 8 빼기 R 8 빼기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렇다면 넓이 공식은 두 가지가 있었단 말이야. 2분의 1의 반지름 제곱 곱하기 중심각. 이 중심각을 설정 안 했잖아. 그러면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도 있었단 말이야. 오케이. 2분의 1 RL L이 8 마이너스 2. 오니 이차함수네. 이차함수잖아. 그치? 분배해. 0차. 그 다음 마이너스 R 제곱 플러스 4R이야. 물론 이까 완전 제곱식으로 말할 수 있지만 쌤 그랬지. 이차 함수는 앞으로는 완전 제곱식 만들 줄은 알더라도 대칭축만 체크할 줄 알면 된다라고 했잖아. 자, 엎어놓고 대칭축 얼마야? 마이너스 2a분의 b 따라서 마이너스 2a분의 b 2란 말이야. 당연히 저거 알고 있을 거라고 보지만 혹시나 싶어서 한번 짚어봤어. 딱 보면 2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러면 좋아. 자, 여기서 내가 R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는데 반지름은 0보다 커야 되겠지. 이 자체를 8로 만들면 반지름은 없어지는 거야. 그럼 부채꼴이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반지름은 0보다는 커야 돼. 이거를 다 더해도, 그지? 이걸 다 더해도 8을 만족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둘 더한 게 8이 되면 안 되지. 따라서 얘는 4보다 작아야 돼. 이런 어떤 범위까지 생각을 해야 돼. 생각해서 정확하게 설정해 줘야지만 되는데 혹시라도 깜빡한다 할지라도 전혀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이 범위 안에 왕초는 누가 봐도 꼭대기에 있는 이때가 왕초라는 게 보인단 말이야. 따라서 최대값 라지엠은 R이 얼마일 때? 2일 때야. R이 1일 때니까 답은 나왔어. 근데 이제 그래도 넓이로 해볼게. 이게 넓이잖아. R이 2니까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4 곱하기 2야. 얼마야? 4네, 그지? 그럼 정답은 R이 반지름 2일 때 최대 넓이 이렇게 대답하면 정확하겠지. 물론 이 문제에서는 반지름만 구하는 거니까 R이 2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겠지만 알겠죠? 꼭 명심하도록. 오케이. 자, 부채꼴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 됩니다. 공식만 가지고 문제를 처리하는 거니까 별로 어렵지 않지만 그 중에서 특히 250번 요거에 집중을 좀 해달라 라는 말을 하면서 자, 필수 알기 문제
가슴 문제밖에 안 되니까 꼼꼼하게 숙제로 풀어와 보면 좋을 것 같고 이어서 삼각함수의 공식 이렇게 됩니다. 따따따따 자, 우선 110쪽에 보면 삼각비의 정의라고 돼 있어. 이거는 중3 때 배운 거지, 그지? 중3 때 배운 삼각비의 정의에 관한 얘기를 좀 할 텐데 이건 아무리 정의를 실컷 기억해도 곧 삼각함수의 정의를 할 거라고. 원래는 삼각함수의 정의대로 해야 되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삼각비를 처음 배운단 말이야. 그 아이들한테 삼각함수에 대한 얘기, 좌표 평면에다가 시초선이 어떻니, 동경이 어떻니, 좌표가 어떻니 이런 얘기를 하면 안 해. 안 해. 그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살살 달래라고 직각삼각형 가지고 그냥 얘기한 거야. 오케이? 그런데 중3 아이들이 그 시점에서 배웠던 그 직각삼각형에서 얘기하는 삼각비, 사인, 코사인, 탄젠트 30도, 45도, 60도 얘네들이 고등과정에도 똑같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나도 문제를 풀 때 이럴 때는 그놈 가지고 계속 설명을 이어갈 거라고. 알았지? 그래서 삼각비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저건 뭐 그냥 지나가는 거지 절대 그렇게 보지 말고 확실하게 기억을 하자. 혹시 기억나니? 직각삼각형에서 사인이 뭔지? 그렇지. 코사인은? 오케이. 탄젠트는? 오? 좀 비슷한데? 기억이 안 나가지고. 뭐 이런 지휘하냐 지금? 아니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오케이. 그래. 이름 뭐라 그래? 나도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안 해. 빗변분의 밑도 이렇게 안 하고. 빗변분의 높이라고 안 한다고 말로 다 있지만. 응? 그럴 필요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이 손가락으로 다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 그지? 뭐 내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은데. 진짜 맞아요. 그지? 이렇게 맞는 것 같은데. 뭐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똑같은데 보니까 이렇게. 근데 잘했어. 영어를 쓰다 보면 사인은 SIN이야. 물론 SIN이고 코사인은 COSIN인데 탄젠트는 TANGE 이렇게 쓰는데 간략하게 이렇게 표현할 거야. 이때 빗변분의 높이 이런 거 필요 없고 S와 C와 T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C는 멋들어지게 필기체로 이렇게 쓰면 되고 탄젠트는 T는 멋있게 쓰면 되는데 S가 필기체로 쓰면 이거야. 저 처음 볼 수도 있어. 인쇄체 필기체 그러는데 요것만 좀 희한하게 생겨 먹었어. 저렇게 기억을 해서 너를 A라고 하고 B라고 하고 C라고 하면 사인은 S자 쓰는 순서대로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그냥 기억하면 되는 거야. 빗변을 높이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의 세타를 왼쪽에 딱 세워놓고 사인. 너희들 아까 이렇게 했을 때 나는 그 S를 쓴 줄 알았어. 그렇게 쓴 거니? 뭐 그냥 내가 볼 때 무슨 3자 뒤집어 놓은 것 같아. 그래서 사인 세타는 뭐다 그러면 외울 필요 없이 A분의 C야. 느꼈다. 코사인은 뭐지? 이렇게 써주는 순서대로. 뭐야? A분의 B요. 그럼 탄젠트는 뭐 안 말해도 알겠지, 그지? 그렇게 되잖아? 뭐야? 기분. 그렇지. 그러면 절대 안 잊어버려. 절대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야. 여기시. 자, 우리가 사인 30도 얼마야? 2분의 1이야. 코사인 30도 얼마야? 2분의 3이야. 외우면 좋은데 까먹을 수 있잖아. 그럼 나야 뭐 엄청 했으니까 당연히 외우지. 내가 못 외우고 있으면 큰일 나지. 여러분들은 못 외울 수도 있다는 거야. 까먹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자, 정삼각형을 들여다보면 정삼각형이 이렇게 생겼어. 편별기가 2인 정삼각형이야. 자, 꼭지점에서 밑변에 수선을 내리면 정확하게 수직 2등분이 돼. 그럼 각도 2등분 되니까 이게 서분도야. 물론 6분의 파이지. 그럼 네가 2면
이게 절반이다. 반띵이야. 그러면 요 둘만 알더라도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2대 1대로 3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2대 1대로 3이라는 비율을 외워야 돼.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사인은 얼마니? 그렇지. 머릿속에서 이 그림만 그리면 돼. 2분의 1. 코사인 세타 얼마니? 30도. 2분의 1. 잘했다. 탄젠트 30도 얼마? 잘했어. 유리화는 나중 문제야. 됐지? 그럼 이놈이 이렇게 세로로 막 이렇게 불안하게 서 있으니까 야, 너 피곤하겠다. 똑바로 앉자. 오케이. 이렇게 그려. 똑같지? 그럼 이게 이제 60도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어디 간? 2대 1대 이렇게 3이지. 맞지? 이렇게 해놓고 직각삼각형, 요 삼각형, 얘는 여 삼각형 가지고 얘기한 거야. 아래는 얘는 오른쪽 신경 쓸 필요 없어. 자, 사인 60도 얼마겠니? 잘했어. 2분의 3. 코사인 60도 얼마일까? 그렇지. 탄젠트 60도 얼마? 오요. 특수가 하나 더 있지.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럼 뭐야? 1대 1이면 오케이. 그러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제 뭐 껌이지. 자, 사인 45도 얼마? 그렇지. 코사인 45도? 오케이, 바리. 탄젠트 45도? 이게 이제 특수각이라는 거야.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돼. 응?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착 까먹잖아? 그럼 삼각형 딱 그리는 거야. 2대 1대부터 3, 1대 1대부터 2만 하면 돼. 60도와 30도는 정삼각형을 쪼개서 생각한다. 직각 이등변을 생각하면 45도. 그리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오케이? 이것만 기억하면 전혀 어려울 게 없다. 물론 이걸 기본 바탕으로 해서 이제 45도가 아닌 135도, 60도나 30도가 아닌 120도, 150도에 대한 얘기도 앞으로 하겠지만 그거는 뭐 삼각형 가지고 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쌤은 삼각형의 입장에서 재해석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 설명했던 중학교 때 배운 삼각비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알았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얘기들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으면 될 것 같다. 그 다음 요거는 외워줘야 됩니다. 가급적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외우고 깜빡하면 그림으로 해석하고. 됐죠? 자, 257번. 자, 257번을 보면 내가 탄젠트 15도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 얘는 지금 이렇게 되네. 그 다음에 A가 15도 B, C, A 뭘 구하라? 탄젠트 15도를 구하라. 여러분 탄젠트 15도는 뭘까요? 이거구나. 이거야. 맞지? 그럼 끝이야. 너 이 삼각형의 밖에 있는 외곽이네. 외곽은 다름도 내각의 합이랑 똑같으니까 나도 15도다 이 말이야. 맞지? 됐어? 그러면 요 빗금친 삼각형이 이등변이야. 됐어? 오케이. 너 30도면 이게 60도. 이게 원래는 좀 더 납작해야 되는데 2대 1대 루트 3. 맞아? 그러니까 너를 2로 보면 네가 1이고 나는 또 3이야. 어차피 우리한테 숫자를 이 변의 길이가 얼마입니다를 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비율로 그냥 가면 돼. 알았니? 그럼 네가 2면 얼마야? 나도 2네. 됐어? 자 그러면 탄젠트 15도는 얼마일까요? 뭐분해? 2, 그렇지. 2 플러스 3은 얼마? 1. 유리화만 하면 되지. 참 쉽죠? 2 플러스 3에 2 마이너스 3분의 또 2 마이너스 3을 곱하면 오예
제곱 마이너스 제곱 4 빼기 3 1이잖아? 쓸 필요도 없네. 그래서 너는 2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라고 대답하면 정답. 할만하지? 그렇다고 15도를 외울 필요는 없어. 알겠죠? 질문이 나오면 대답만 할 줄 알면 된다. 두둥 두둥.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삼각 B 중학교 때 배운 것을 조금 더 피드백했다라고 보면 되고, 꼭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있던 어떤 기하적인 부분들, 직각삼각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반드시 명심해 주기를 부탁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삼각 함수를 정의해 보겠다. 자, 삼각 함수의 정의. 이제 오리지널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정하는 거야.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정의는 어떻게 하느냐? 좌표 평면 OX축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을 그려서 그 원 위에 한 점을 잡습니다. 너 좌표를 x, y라고 하면 이때 OP를 연결하면 OX축이 바로 C초선이야. 각을 재는데 시작하는 선. 그 다음에 OP를 공경이라고 그러지. 그리고 C초선에서 각을 잴 때는 시계의 반대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물론 일반적으로는 얘는 일반각으로 나타내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n 바퀴에 관한 표현이 필요한데 어차피 n 몇 바퀴를 돌아도 그 자리에 있는 건 사실이니까 최초의 양의각 입장에서 해석을 해도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랬을 때 약속하기를 사인 세타는 물론 이겁니다. 직각삼각형 얘기지. 여기서 이렇게 그리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원래는 반지름분의 y 좌표로 정의했어. 뭐분의 뭐? 반지름분의 y 좌표로. 코사인 세타는 반지름분의 x 좌표로 약속을 한 거야. 이게 정의야. 탄젠트 세타는 x 좌표분의 y 좌표로 정의를 했어. 이게 삼각함수의 정의. 알았지? 이렇게 정한 거야. 이렇게 정한 거야. 자,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사실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하고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 첫째, 탄젠트 세타를 자세히 째려보니까 얘가 x분의 y거든. 근데 분모 분자를 전부 다 r로 나눌 수가 있어. r분의 x분의 r분의 y라고 써도 상관없지. 똑같이 액션을 취하는 건 상관없다고. 분모 분자를 똑같이 곱하거나 나누는 것은. 그랬더니 얘들아, r분의 x가 누구야? 코사인이야. r분의 y는 누구야? 사인이야. 그래서 탄젠트라는 녀석은 코사인분의 사인이더라. 이거 기억해야 돼.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야. 두 번째 하나 더 기억할 것. 사인 제곱 세타와 코사인 제곱 세타를 하면 얼마가 되느냐 이거야. 사인이 뭐지? r분의 y잖아, 그렇지? 그러면 사인 제곱이니까 r분의 y의 제곱이고, 코사인은 r분의 x거든. r분의 x의 전체 제곱이고. 그랬더니 r 제곱이 통분되지? 그러면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야.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게 도대체 뭘까? 자, 여기 보자 얘들아.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고등수학 상의 제일 뒷부분 도형방정식에서 이 원방을 배웠단 말이야, 그지?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식이 뭐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언제나 얼마다? r제곱이다. 맞지? 꼬마마?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뭐라고? r제곱이야. 어? 그렇지! 이게 r제곱이니까 빠방! 약분해서 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두 가지.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언제나 1이야. 알았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언제나 1이야.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야. 두 가지를 삼각함수를 정의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거지.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문제를 보면
가볍게 사인 405도 코사인 405도 탄젠트 405도를 물어봤어. 근데 얘들아 이 405도는 이미 360도 한 바퀴를 돌고 난 뒤에 몇 도가 남냐? 45도. 고마워. 45도가 남는 거. 그럼 한 바퀴를 돌고 나면 뭐 제자리 잘 나오지. 그러니까 실제로 너는 뭘 물어보는 거야? 사인 45. 너무 심한 걸 물어봤네 이것들이. 사인 45도를 물어보고 코사인 45도를 물어보고 탄젠트 45도를 물어보고 그럼 내 얼마고? 루트 2분의 2분의 루트 2 유리화하면 2분의 루트 2 이거 방글이지. 이건 좀 심심했다잉. 이걸 뭐 좌표로 아 책에서는 예를 많이 썼어. 259번은 최근 예를 썼어. 물론 이게 45도니까 좌표 평면에다가 45도 놓고 1대1 했는 좌표 잡고 했는데 그 열심히 하라고 했어요. 근데 얘는 특수가 아니잖아. 1사분면 갈등이잖아. 그럼 뭐 1대1 대로 알고 있는데 뭘 모른 척하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되고. 이제는 누게가 헤어져야 문제 딱 시작하기 전에 정신이가 딱 좋네, 그지? 막 하다가 중간에 끊어지면 말이야. 아, 빨리 해야 돼, 하다 말아야 돼,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깔끔하고 좋구만. 자, 그래서 오늘의 숙제 많지 않죠? 산자, 풍산자는 방금 전에 했던 111 젓가락 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뭐지? 뭐냐? 라이트형. 아, 이름도 까먹고 이제 막. 자, 라이트형은 두두두둥 상가함수의 정의 그냥 82쪽까지만 해. 멋있지 않냐? 와우. 억지로 멋있어지려고 하는 거, 그지?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느라 고생했고요.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테스트 안녕히 안 계실 겁니다.